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입니다.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의 논쟁 그리고 부딪힘이 점점 더 가열돼 가는, 점점 더 심해지겠죠. 필연적인 과정일 텐데 그런 모습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미 후보들 간에 적임자를 묻는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투표에 들어갔고 검증이 시작된 상황이고, 국민의힘도 본격적으로 경선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서 이제 본인이 대통령을 하겠다. 아직은 대통령 후보라는 말을 붙여줄 수는 없고 정당 내에서의 후보죠. 정당 내에서 확정이 되고 나야 그 다음에 이제 선관위에 등록하고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니까 대통령 후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당 내의 예비 후보들, 이 인사들의 면면, 이거를 우리는 지난번 민주당의 후보들을 쭉 세워놓고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고 이제 맛보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중에 유난스러운 한 인사가 있어서 이 인사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인사만을 꼭 겨냥해서 한다기보다 나머지 후보들은 이 인사와 과연 얼만큼 다른지 또는 얼만큼 같은지, 이거를 비교해 보는 것이 아마도 올바른 일꾼을 뽑아내는 데에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 양반의 매스컴에 비친, 그리고 시중에 흘러다니는 이야기들을 모조리 좀 가급적 많이 이렇게 수집을 하다가 보면 한마디로 참으로 구차하게 산다. 어떻게 한 인생이 이렇게도 구차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도대체 법률적으로 고소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고 수사관청에 가서 수사를 받아야 하고, 이게 도대체 몇 건인지 참 기구하다. 이제는 뭐 천하에 이미 다 널리 알려져서 참 배운 데 없이 잘한 사람들이나 하는 그런 인성, 그렇게 보여지는 인성, 그거 아닌가. 거기서 나오는 어느 시정 잡배들도 차마 입에 담기 어려워하는 그러한 황폐한 언어들을 마구 쏟아내고, 가족조차도 자신의 품에 안지 못하는 그런 행적들. 학력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석사 학위를 가졌는데 이 논문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게 시비가 되니까 알았어, 석사 반납할 거야. 그 이름도 없는 그런 학교에서 뭐 석사 학위 받으면 뭐해. 내가 그래도 어느 대학교를 나온 사람인데, 야, 어떻게 어떤 인격이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냐. 차마 이런 이제 공개적인 방송 이런 데서는 그 사건을 끄집어내기조차가 민망스러운 그런 스캔들, 그거 하나 깔끔하고 단정하게 정리해내지를 못하는 그러한 행보. 도지사직에 있는데 도지사를 왜 하는 건지, 대통령 선거 하려고 도지사를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게, 도지사 임기 내내 하여튼 대통령 선거 이거에만 매달려온 거를 아마 천하가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도 그걸 지적을 하면은 나 여기 도지사직 팔아서 대통령 선거 운동 한 적 없어 라고 잡아떼는, 참 뭐라고 그래야 될지, 비양심이라고 그냥 해야 할지, 자기 검증의 노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지, 광역지방자치단체 살림에 쓰라고 주어진 재정을 갖다가 온갖 이런저런 무슨 후원금, 지원금, 무슨 보조금 마구 돈 뿌려대는 데다가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보니까, 마음대로라고 그러면 또 내가 언제 마음대로 썼냐, 그거 쓰는 건 다 의회 거치고 다 결제 라인 거쳤지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좋습니다. 그렇게 거쳤다 치고 그렇게 쓰다가 보니까 재정에 이번에 이거 돈을 뿌려야 된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뿌릴 돈이 없다.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1000억 단위가 넘는 돈이 구멍이 났다. 이런 자치단체 행정을 이끌면서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 뭐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공직에 대한 자기가 임면할 수 있는 산하기관들에 대한 그 공직에 대한 임면권이라는 거를 그 적재적소에 인재를 박아서 공익성을 그만큼 키우려는 생각보다는 자기와의 친소관계 그리고 자기에게 얼만큼 더 쓰임새가 있을 사람인가 아마도 그 판단만을 앞세워서 그런 인면권을 행사한 바람에 그래서 또 구설수에 오르고 온 국민들의 생각을 머릿속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리고 미안해할 줄도 모르지요. 뭐 누구 보고는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국민들이 처참하게 바다 위에서 죽는데 뭐 그래서 그 7시간을 소명하라 뭐 이래서 난리를 쳐가지고 대통령 그만해라까지 간 사람이 본인 소관인 그러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는 그 현장에 달려가기는커녕 아마도 그거 대통령 선거에 유효하다고 생각해서 그랬겠지요. 거기 매달려서 24시간을 현장을 비웠어도 글쎄요 사과했다는 말 한마디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도대체 아무리 대한민국의 정치사에서 70여 년대에는 광복 이후의 정치사에서 대통령직에 나섰던 사람들이 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있었느냐라고 접어두고 얘기를 한다 치더라도 이 양반처럼 참 너절하게 많은 구설수를 걸치고 멍해를 주렁주렁 끌고 다니는 이런 인사가 있었는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인지 아니면 누가 뭐 적어줘서 좋은 기억력에 외웠다가 하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경제니 역사니 좀 안다고 이야기만 꺼내놓으면 이게 전부 참 아는 것도 없으면서 라는 이야기 이 지청구에 오르기 바쁘고 저는 참 채널 24K에서는 참 궁금한 게 이 양반이 왜 내가 꼭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준 적이 있는지 국민들에게 이 사회를 향해서 그런 적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았으면서 그런데도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을 꼭 해야만 될 이유가 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꼭 돼야 된다라는 건 내가 해야만 이 나라를 금시발복하게 해줄 수 있고 부국강병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나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라도 좀 딱 부러지게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들은 기억도 나질 않네요. 자기 본인이 대통령이 돼봤자 지금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 그들이 하고 있는 정치적인 흐름 그거와 크게 다르게 할 것도 없다면 그렇다면 지금의 정치 권력하고 더 가깝고 그 흐름을 다 똑같이 잘 따를 사람 그냥 그런 인사들에게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그런 멍에는 지고 있지 않은 그런 인사들에게 깨끗이 양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이 보이는데 글쎄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혹시 지켜지지 않을 것이 정치적 약속이라는 거 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인데 그 약속을 믿고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모여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면 현 정권하고 그 사이에 들어갈 틈도 얻질 못해서 이리 가기도 그렇고 저리 가기도 그렇고 올 때 갈 데 없어서 그렇다고 그 정치 현장 딱 떠나버릴 수도 없고 정반대로 가기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의지할 곳으로 찾아서 모여들고 있는 그런 건 아닌지 아니면 그도 저도 전부 아니라면 혹시 그래도 요행수라는 것이 모여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라도 만들어내면 우리 역사에 우리 정치 역사에 근대 정치 역사에 뭐 그런 사건이 없었던 것이 아니니까 그런 요행수를 바라면서 모여든 낭인들 그룹 그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은 아닌지
무슨 분명하게 이것저것 따져보고 실력 따지고 대통령 자리 따져보고 대한민국의 처지 따져보고 공익성 따져보고 이런 거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 편인데 우리 편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단순 논리 그것이 확대되고 확대돼서 그래서 만들어진 눈덩이 그것을 자신을 대통령을 꼭 만들려고 하는 국민적 바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참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에 지금 열공한 것 같은 이런 이유로 해서 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꼭 올라야 돼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신념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정도의 이유를 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가겠다는 그런 결론을 얻는 정도의 실력과 인격의 인사라면 과연 그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건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그 인사는 그 나라의 공익성을 대표하는 그 공익성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고 남아 있어야 하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지요. 자든 깼든 앉아있건 서있건 간에 오로지 마음속에 다른 잡생각이 들어가지 않은 애국과 공익에 대한 신념 그것에 살고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자기 자신의 인생조차도 이 누항에서 스스로 건져내지 못하는 그럴 능력조차 없는 그런 인사가 그런 공익의 자리를 감히 담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직 회갑에도 이르지 않은 나이인 걸로 아는데 어찌어찌해서 참 기가 막히게 해서 대통령직에 오르고 그 자리에 임기를 끝냈다고 한들 그 뒤에 남아있는 쇠털보다도 많이 남아있는 그 나날들 그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지 인류의 선현들이 동서고금에서 가르쳤죠. 세상 일을 감당하려면 나 자신의 능력을 먼저 갖추고 나 자신의 인격을 먼저 다듬은 뒤여야 한다. 그래서 수신제가 천하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선현들이 이런 걱정의 말을 남겨놓은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인사들이 마구잡이로 감당하기 어려운 커다란 짐을 자기가 지겠다고 나설까 봐서 그런 걱정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남겨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을 구하려고 하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삶과 인격을 구원해야 하는 것.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 그런 선례가 참 너무도 많긴 하지요. 이제 대한민국도 그러한 비이성적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앞에다가 K자를 붙여서 세계의 자랑질을 해야 할 때가 왔다면 이제 K 대통령, 그 사람은 적어도 대통령이 돼야만 하는 이유, 그가 대통령이 아니면 대한민국이 불행해지는 이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항상 불행했던 대한민국,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 세상을 구하고 나 자신을 구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누구에게나 그렇게 흔히 오는 그런 기회는 아니지요. 바로 이런 양반, 그 양반에게 자신을 구하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호하게 마치 시원한 폭포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깨우침으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